자, 우리 다음 주에 낼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낼 숙제이고, 이번에도 역시 가상대학의 PPT로 팀장만 제출을 하면 되겠고요. 자, 희동우 지금 마우스 포인터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면 되겠고, 표지와 주제 소개, 질의 시나리오, 이거는 여러분 이미 다 낸 거잖아요. 이미 다 낸 건데, 제가 지금 ERD 전 단계까지는 하나하나 피드백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마 ERD까지 가서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피드백을 다 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냈던 거를 업무기술서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다 하면 또 바꿔도 돼요. 주제도 또 바꿔도 되고 팀원 빼고는 다 바꿔도 됩니다. 업무기술서는 페이지 제한이 없어요. 페이지 제한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써야 될 게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아주 뭐 짧게라고 해봤자 한 4페이지는 최소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제한 없이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되겠고, 주요 엔터티와 릴레이션십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엔터티를 얘기할 때는 그 엔터티에는 무슨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 되겠고요. 릴레이션십을 담을 때에는 어느 엔터티와 어느 엔터티가 어떤 관계를 갖는다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처럼 쓰지만 약간 다른 부분은 프라이머리 키와 카디넬러티를 염두에 두고 써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와 카디넬러티를 염두에 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뭐가 몇 개의 뭐를 갖는다. 요거를 좀 표현이 어색하더라도 한 명의 학생 혹은 각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속성을 얘기할 때도 모든 학생은 유일한 값의 학번을 갖는다. 그래야 나중에 ERD를 여러분이 그릴 때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잡을지 안 잡을지를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제가 그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ERD에서 학생명에다가 줄을 거놨어요. 학생명에다가 줄을 거놨어요. 그러면은 학생명은 유니크하지가 않은데 학번만 유니크하지 학생명은 유니크하지가 않은데 근데 나중에 업무기술서를 찾아가 봤더니 그 업무기술서에는 학생명은 유일하다고 가정함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아마 배포한 자료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 텀 프로젝트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참고하라고 보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여러분이 너무 이쪽으로 좀 바인딩이 될까봐 나중에 줬어요. 나중에 이제 ERD 만들 때쯤에 줬더니 그때쯤 학생들이 막 원성이 자자했던 게 본인들이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하면은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샘플로 배포되는 그런 수준이었어?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거는 어, 전부 그동안 만점을 받았던 것들일 거예요, 아마. 만점을 받았던 것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모든 게 다 완벽한 게 아니니까 요조는 ERD를 잘했고 요조는 업무기술서를 잘했고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주제가 겹쳐도 되고요. 따라하지는 말고요. 네, 해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에 들어갈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액세스 쿼리를 배웠어요. 액세스 쿼리를 배웠고요. 그 쿼리에서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쿼리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고 또 SQL 편집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는데 SQL 편집기가 요 가운데 번은 요거죠. 요 가운데 번은 요건데 요거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가끔 들여다보기는 할 건데 요걸 가지고 뚝딱뚝딱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건 실무 때 할 거고요. 쿼리 마법사는 잠깐 한번 해봤어요. 잠깐 한번 해봤지만 그것도 쓰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거는 요 쿼리 디자인, 요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 쿼리 디자인은 요 밑에 보이는 요런 모양과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 동안 요 쿼리 디자인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해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조회 쿼리가 있고 실행 쿼리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회 쿼리는 지금 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한테는 풀 버전을 배포했잖아요. 그 중에
지난주 내용을 몇 개만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조회 쿼리는 DB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랬고요. 실행 쿼리는 뭔가 DB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중에 우리는 조회 쿼리 중에 select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select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이런 거였죠. 이렇게 도서명, 저자, 페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출력하되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건에서는 뭐 페이지가 뭐보다 크다, and, or 뭐 이런 조건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SQL을 쓴 건 아니고 쿼리를 만들어 본 다음에 걔를 SQL 보기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해봤었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고급 쿼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쿼리를 만들 때는 식 작성기라는 거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고 액세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식 작성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컬럼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컬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ER 다이어그램에서 요거 기억나나요? 그 요렇게 있을 때 ER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요. 원 자체가 점점점점점점점 요렇게 됐던 거 기억나나요? 요게 뭐라고 그랬냐면 derived attribute라고 그랬어요. derived attribute는 우리가 써먹을 텐데 다른 애들로부터 유도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컬럼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예를 들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으면은 총점은 안 만들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걔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가지고 버무려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식 작성기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식 작성기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쿼리에 대해서 하는 대부분은 이 식 작성기에서 하게 돼요. 근데 뭘 해볼 거냐면 잠시 뒤에 이 일별 시세 관리 테이블이라는 거를 한번 열어보면 그 안에는 날짜, 종목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있어요. 근데 그 컬럼 안에는 등락폭이라는 거는 없어요. 등락폭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늘 종가 빼기 어제 종가, 즉 어제 대비 오늘 얼마나 올랐나라는 거를 보기 위한 건데 요거는 필드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가와 어제 종가를 사용해서 등락폭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한번 액세스 테이블을 열어서 일별 시세 관리 테이블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자, 일별 시세 관리를 열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세요. 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날짜, 종목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오늘은 계속 어느 메뉴를 보게 될 거냐면 우리 지금 쿼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들기는 요 만들기 메뉴에서 한다고 그랬죠. 만들기를 누르고 지난주에는 쿼리 마법사라는 거를 잠깐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쿼리 디자인도 한번 해봤고 오늘은 계속 요 쿼리 디자인만 하게 될 겁니다. 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을 누르는데 요거 그냥 닫고 할게요. 일별 시세 관리 테이블 아예 닫고 쿼리 디자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날짜, 종목,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날짜, 종목, 전일 종가, 단일 종가, 등락폭 이렇게 할 거고요. 자, 테이블은
일별 시세관리 테이블로부터 쿼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별 시세관리를 더블 클릭해서 저는 만들었습니다. 자, 보면 날짜, 종목, 전일 종가, 당일 종가 이렇게까지만 해놓고요. 얘를 뭐라고 저장할까요? 얘를 저장을 뭐라고 할까요? 등락폭 쿼리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등락폭 쿼리라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수시로 해두는 게 좋아요. 수시로 해둬야 다음 스텝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다음 스텝에서 쓰려면 수시로 저장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대로 보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실행을 해도 마찬가지고 눌러보면은 우리 만든 거 날짜, 종목, 전일 종가, 단일 종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등락폭인데 등락폭을 여기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하고요. 보면 작성이라고 나오죠. 작성이라고 나오면 얘가 식작성기예요. 식작성기고 우리가 등락폭 쿼리에 이거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와도 돼요. 다른 테이블에서 필드를 가져와도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쿼리 있잖아요. 요 쿼리에 있는 변수들로부터 값을 직접 가져와도 됩니다. 근데 요 화면에 이렇게 뜨게 하려면 아까 제가 했던 말이 그건데 쿼리를 하나 띄우고 나서 저장을 해야 그게 반영이 돼서 여기에 이제 리스트들이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빼기 뭐였죠? 당일 종가 더블 클릭 빼기 전일 종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알 수 있는 거는 대괄호하고 필드명 대괄호 이렇게 닫아주면은 그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를 물론 식작성기를 안 하고 따다다다닥 손으로 쳐도 되는데 오타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동안은 그냥 필드명을 딱딱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일 종가 빼기 전일 종가를 가져오는 게 되는데 확인을 누르면은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볼까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여기 생겼어요. 당일 종가 빼기 전일 종가가 생겼는데 문제는 얘가 필드명을 우리가 안 줬잖아요. 필드명을 안 주니까 그냥 expression 1 해서 expr1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expr이라고 하지 말고 앞에 expr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등락폭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빠르게 제가 한번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서 바로 필드명을 줘요. 등락폭이라고 주고 콜론 대괄호 당일 종가 콜론 대괄호 빼기 전일 종가. 자, 요렇게 해도 똑같고요. 아니면은 요렇게는 안 하고 식작성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그냥 다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식작성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해봤고요. 혹시 지금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채팅창으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잘 안 되는 건 아마 뭐가 어렵다라기보다 뭔가 엉켰을 것 같은데 혹시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질문을 한번 주세요. 마이크를 켜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오프라인 때 이렇게 해보면은 요게 이제 거의 첫 이그젬플이잖아요. 한 10분의 1 정도는 첫 이그젬플에서부터 못 넘어가는데 대부분 좀 액세스 설정의 문제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이 요거를 해볼까요? 지금 등락폭 쿼리를 그러면 다
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요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등락률이라는 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등락률이라는 거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아까 만들었던 등락폭 쿼리를 저장을 해야 돼요. 등락폭 쿼리를 얘를 저장을 해야 저는 지웠는데 자 있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등락폭이 나오죠. 요거를 저장을 해야 그 다음에 요 필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여러분이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해서 등락률이라는 거를 출력을 하는데 요거 어려워요. 어렵고 자 등락률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방금 만든 등락폭이라는 거 나누기 전일 종가. 그러면 전일 종가 대비 몇 퍼센트 올랐나를 보는 거고요.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한번 단계별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은 소수점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반올림하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라는 거를 쓸 거예요. 요거 처음 들어봤으니까 못하겠죠? 근데 한번 할 수 있는 학생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나오지 않고 뒤에 퍼센트를 붙이기 위해서 n% 연산자라는 거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붙일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다 여러분한테 설명 안 한 건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얘가 내부적으로는 한번 그 희동군 좋은 질문했어요. 다른 테이블에 같은 필드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어, 요거 여러분 푸는 동안에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SQL문에서는 테이블 이름 점 필드명으로 인식을 해요. 폴더명 점 파일 이름처럼 하듯이 얘는 테이블 이름 점 필드 이름으로 인식을 해요. 자 여러분은 요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고요. 자 희동군 지금 보이나요? 네, 요거는 사실 조금 자, 이거 지금 전혀 관계없는 필드 끌어온 건데 보면은 여기에서 이름을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이름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회원 정보의 이름이다, 학생 신상의 이름이다라는 거를 일단 여기에서는 알려주는데 나중에 얘를 SQL문에서 가져가게 되면 여기 필드 이름에 보면은 그냥 이름으로 겹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앞에 테이블명 점 필드명으로 구분자를 주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요거는 알리고요. 자, 혹시 다한 학생 있나요? 한번 다한 학생은 네. 자, 요거를 한번 같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락폭은 당일 종가 빼기 전일 종가 요거는 아까 했었고요. 요거는 아까 했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자 식작성기를 들어갈게요. 식작성기를 들어가서 이름은 일단 등락폭 나누기 전일 종가 요거는 해놓을까요? 등락폭 나누기 전일 종가
100 곱하기 이거를 등락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자, 등락률 땡땡 100 곱하기 괄호 열고 등락폭 나누기 전일 종가 요렇게 했어요. 자, 요렇게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등락률이 나오긴 나오는데 소수점으로 너무 길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라운드 함수라는 거를 써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모르니까 못 썼겠죠. 자, 다시 식작성기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여기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쓰는 거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버벅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냥 외워서 쓰면 되는데, 라운드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예요. 소수점 몇째짜리까지만 보여줄 거냐 해서 그 밑에서 반올림을 하는 그런 함수인데, 보면 함수, 기본 함수, 이 중에 어디 있겠어요? 라운드가 있다 그러면 쭉 보면은 대충 이제 하나씩 해보다 보면 보여요. 해서 라운드는 반올림이니까 수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운드, 그러면 요 라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라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나오고 여기 뭐 예제도 나오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뭐 예를 들면 라운드 1, 2, 3.4567이다. 콤마 2다. 이렇게 하면은 1, 2, 3.4567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남기려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잘 안 준호군 잘 안 보이죠? 그쵸. 이게 제가 여기 뭘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다 같이 가까이 와서, 근데 이거를 제가 글꼴을 키우는 거를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네, 아무튼 미안합니다. 네. 자, 해서 얘를 이제 라운드를 씌우려면 라운드 아까 있었던 숫자 콤마 2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남기고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라운드 옆에 콤마 2가 아예 빠져 있다. 그냥 라운드라고만 했다. 그러면 얘는 기본 값으로 라운드 콤마 0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해서 정수형으로 만들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라운드 2라고 해서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요거 조금 더 하고 시간을 드릴게요. 하고 나서 문자열을 결합하는 거는 이거 쇼에다가 좀 쓸까요? 자, 문자열을 결합하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A라는 문자열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B라는 문자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에다가 AND 기호를 붙이면은 얘를 출력하면 A, B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비소실 시간에 사용한 함수 중에 concatenate 함수 이름이 concatenate인가? 아무튼 concatenation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문자열을 붙이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 여기서도 그래서 이미 지금 이만큼이 하나의 값이란 말이에요. 이만큼이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띄어쓰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붙여라. 뭐를 붙이냐 하면 퍼센트라는 거를 붙여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온 숫자 and 퍼센트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등락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승희양 잘 됐나요? 네, 네, 다 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또 볼까요? 성빈 군도 잘 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 했을 것 같은 표정의 학생들에게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보고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해가는 게 결국 오늘 배우는 거는 식 작성기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식 작성기 하나를 배우는 건데 그 안에서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함수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저도 아마 한 전체 함수의 10%밖에 사용할 10%가 어디예요? 뭐 10%도 사용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함수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이건 잘 쓰겠다, 이걸 잘 쓰겠다 해서 중요한 함수를 몇 개를 뽑아 놨고요. 그 함수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이그젬플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그젬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그젬플 뭐 등락폭은 어떻게 구하고 등락률은 어떻게 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혹시 오늘 수업 끝나고 이해가 안 되면 구글에서 뭐 XS 라운드 함수 쳐보면 수두룩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방금 만든 걸 가지고 이런 걸 뽑아내려고요. 자, 이런 걸 뽑아내려고요. 자, 이건 뭐냐면 if문인데 if가 if가 아니고 XS에서는 IIF에서 if and only if에서 IIF라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IIF라는 함수의 사용법은 IIF 조건식이라는 거는 등락폭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하는 조건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IIF 안에는 조건식 콤마 있죠. 앞에 있는 이 조건식이 만약에 참일 때 해야 될 일, 콤마 거짓일 때 해야 될 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등락폭이 만약에 0보다 크면 상승이라고 찍어주고요. 등락폭이 0보다 작으면 하락이라고 찍어주는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등락폭이 0보다 크면 상승, 등락폭이 0보다 작으면 하락, 요거를 찍어보세요. 네, 아직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어려운 기능을 써야 되고요. 여러분은 일단 상승, 하락, 0보다 크면 상승, 그렇지 않으면 하락 이렇게만 해보세요. 자, 우리 그 다한 학생들은 그 여기 그 반응에 그 손들기 있잖아요. 그걸 좀 해줘보세요. 그래야 제가 몇 명 정도 이제 다 했으면 다음 진도를 나갈 건데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손 든다고 뭐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냥 다 푼 학생들은 손들기를 눌러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9명. 네, 훌륭. 자, 우리가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예요? 58명? 왜 58명밖에 없지? 오전 오후 합쳤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등락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울게요. 너무 길어서.
자, 식작성기로 가서요. 식작성기로 가서 만약에 IIF를 쓴 거예요. 만약에 등락폭이 크다, 0보다. 그러면 상승이라고 찍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락이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 문제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등락폭이 0보다 크면 이라는 건 조건이고요. 요거는 참일 때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 여기에는 함수를 쓸 수도 있고 명령문을 쓸 수도 있고 지금은 출력할 값을 써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조건이 거짓일 때 해야 할 일인데 함수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선 그냥 값을 쓴 거예요. 이게 다음 문제 힌트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뭐라고 할까요? 등락 여부라고 할게요. 등락 여부라고 하고 실행을 하면 등락 여부 하락상승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 같은 애 보세요. 얘 같은 애는 보면 한국카드는 등락폭이 제로잖아요. 그러면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라고 떠야 되는 거죠. 유지라고 떠야 되는 거예요. 즉 상승, 유지, 하락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포문은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자, 해결해 보세요. 자, 해결해 보시고 어떻게 네. 자, 이번에도 혹시 지금 요거를 해결한 학생은 손들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아우, 네. 네. 아, 이번 학기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워요. 이번 다른 우리 과 다른 교수님들도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이번 학기 요 수강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하고 이해도 굉장히 빠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좋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어렵죠? 아까보다 어려운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시간 좀만 더 드릴게요. 해보세요. 힌트를 주면 이거였죠. 만약에 조건이 있고요. 그게 참이면은 요렇게 하고요. 거짓이면은 이 조건이 거짓이란 얘기는 등록폭이 0이거나 0보다 작다잖아요. 사실은 등락폭이 0이거나 0보다 작다니까 여기를 좀 더 세분화해야겠죠. 자, 아까 같은 경우는 0보다 크면 상승, 그렇지 않으면 하락이었는데 이번에는 0보다 크면 상승,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이 안에 if를 때려 넣으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IIF. 자, 지금 뭐냐면 참이면 상승, 거짓이면 그 안에 또 함수를 넣는 건데 뭐라고 넣냐 하면 등락폭이 여기서부터는 뭐 여러분이랑 저랑 달라도 돼요. 등락폭이 0보다 작으면 하락, 그렇지 않으면 유지, 이렇게 하고 괄호가 지금 두 개일 거기 때문에 하나를 더 닫아주는 거죠.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락 여부에 조건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참이면 상승이고요. 거짓이면은 요 if문을 쓰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닫아주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하락도 있고 유지도 있고 상승도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한 거고요. 한 1분만 쉴게요. 1분만 쉴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고요.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를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1분만 쉬도록 할게요. 참가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네요. 자, 속도가 지금 잠깐 단비양 속도가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조금 더 빨리 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할까요? 저는 괜찮은 것 요 같습니다. 정도 속도로 하면 될까요? 네. 네. 홍은 양 어때요? 뭐 지금 속도 괜찮은가요? 빠른 것 같습니다. 조금 빨라요? 제가 아, 잘 못해서.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네. 이게 온라인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그러니까 설명을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텀을 조금 두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거는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즉 등락폭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수를 익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if랑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쓰임새가 다른 스위치라는 함수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if문 안에 if를 넣어서 해결을 하긴 했잖아요. if 해서 쪼개고 그 안에서 또 쪼개고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요 불편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보통 if문을 쓰고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스위치문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자, 뭐냐면 스위치문. 스위치, 요건 여러분 직접 해보면 되는데 스위치라고 쓰고요. 등락폭이 0보다 크면 상승, 등락폭이 0보다 작으면 하락, 등락폭 이퀄 0이면 유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if문은 다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조건 결과 조건 결과 조건 결과를 쭉 쓸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스위치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if로 할 수 있고요. if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스위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앞으로도 여러분 좀 번거롭겠지만 문제 하나 제가 내면은 다한 학생들은 계속 손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손들기를 누르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이걸 제가 해보면은 등락 여부를 지금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더 만들려고 하고 저는 여기에다가 직접 써볼게요. 직접 써볼게요. 여기 잘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등락 여부 2, 등락 여부 2 하고 콜론. 그러면 지금 필드 이름을 적어준 것 뿐이에요. 다음 함수 이름 스위치, 그리고 괄호 열고 그 다음 대괄호하고 등락폭 대괄호 닫고, 좀 띄어쓰기를 하면서 할까요? 등락폭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상승, 콤마 등락폭이 0보다 작다 하락, 등락폭이 0이다 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좀 길게. 자, 해서 다시 읽어보면 스위치 등락폭이 0보다 크다, 콤마 상승, 콤마 등락폭이 0보다 작다, 콤마 하락, 콤마 등락폭이 0이다 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등락 여부랑 등락 여부 2가 똑같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홍은 양 미안해요. 천천히 할 것처럼 하면서 그대로 해서 미안해요.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거는, 그러니까 지금 함수 익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라운드 함수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if 함수 써봤고요. 스위치 함수 한번 써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락폭 쿼리는 닫고요. 네, 저는 쓸 일이 없어서 이제 저장을 안 했습니다. 자, 문자열 함수를 보게 되면 요거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문자열에 대한 함수를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뒤에 이제 더 많이 쓰는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간단한 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 매물 코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매물 코드가 있어요. 근데 코드가 사실은 그 웬만한 코드 DB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DB 입장에서 보면 각 필드들 간에 서로 연결 관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코드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필드들과 연결해서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학번 있잖아요. 2017이다. 그러면 그건 입학연도잖아요. 그죠? 2017은 입학연도고 잘 모르겠지만 그 뒤에 있는 뭐 두 자리는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뭐 학과 코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학번이 두 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세 자리가 학과 코드였고 그 뒤에 세 자리가 그 시리얼 번호였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코드에 여러 가지 필드 값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사실은 다 딜라이브드 애트리뷰트인데 자, 아무튼 여기 매물 코드라는 게 있어서 매물 코드에 두 번째 글자 있잖아요. 두 번째 글자가 사실은 거래 구분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필드가 아니고 두 번째 글자가 B면은 매매였고요. 뭐 바이였나요? 그런가? R이면은 렌트해서 전세인가 봐요. 자, 두 번째가 B면은 매매, R이면은 전세입니다. 지금 요 필드가 없어요, 지금. 요 필드가 없는데 여러분은 얘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 둘째 자리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 썼잖아요. if문 써서 걔가 B면은 매매, 그렇지 않으면 전세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B만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두 번째 걸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문자열이 이렇게 있는 데에서 하나만 콕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함수가 mid 함수입니다. 미국 드라마가 아니고 MID 해서 mid 함수입니다. 자, mid 함수는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갖는데 어디로부터 예를 들면 그냥 할게요. 어디로부터 몇 번째 글자에서부터 몇 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mid 있고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묶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 B, C, D, E가 있잖아요. 콤마 3, 2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mid A, B, C, D, 3, 2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세 번째 글자가 요거잖아요. C. 거기에서부터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C, D가 결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뭘 해보냐면 요거 지금 mid는 지금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if는 아까 배운 거를 이용하는 건데 매물 코드에서 일단 두 번째 걸 뽑아내는 걸 먼저 만들어 보고요. 그게 성공하면 거기에다가 if문을 씌워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요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다 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오늘도 아까 또 이메일이 왔었고 그 조원들이랑 혹시 연락이 안 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됐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고요. 제가 각 팀마다 팀장이 정해져 있으니까 팀장이 먼저 노력을 하겠지만 본인이 아직 연락을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러면 와, 다행이야. 그러면서 숨어 지내지 말고 팀장한테 먼저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그동안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도 잘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채팅 메시지 통해서 서로 좀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몇 명이 들었나요? 네. 네,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네, 요거 하고 요 다음 것도 똑같은 거니까 다음 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해보겠습니다.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지금 매물 관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매물 관리를 매물 코드, 등록일, 매물명,
평형 뭐 요 정도만 할게요. 매물명 평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에다가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필드를 뭐라고 할까? 매물 종류라고 추가를 할 건데 얘를 좀 앞으로 뺄게요. 자, 얘를 디자인으로 가서요. 작성으로 가서 매물 종류 땡땡 하고 나서 우리 지금 배우는 함수 미드. 자, 대문자로 쓰는 게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미드. 한번 요건 연습 삼아서 제가 해볼게요. A, B, C, D, E, F, G에 3에서 3이다. 그러면은 3에서부터 3개가 나오는지를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겁니다. 해서 보면은 A, B, C, D, E, F, G에 3에서 3이니까 전부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자, 해서 동작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문자열 하나를 넣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필드명을 넣게 되면 예를 들면 매물 코드라고 필드명을 넣게 되면은 그때는 자기 옆에 있는 매물 코드를 보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 따옴표를 하고 A, B, C, D 하게 되면은 전부 똑같은 답만 나오는 거고요. 지금처럼 그 필드명 이름을 매물 코드 이렇게 하게 되면 매물 코드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레코드 100개면 100개마다 매물 코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는 매물 코드에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걸 뽑으면 되겠죠. 두 번째에서 한 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서 한 개를 뽑으면은 얘가 요렇게 BB 뭐 다 BBRB 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하고요. 얘를 일단 저장을 할게요. 저는 뭐라고 저장했냐면 매물 관리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다네요. 매물 관리 쿼리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매물 관리 쿼리.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if문을 써서 만들려고 해요. 원래는 여러분들 여기 하나에다가 다 해도 되는데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 하나를 더 만들어서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는 뭐 거래 구분 잠시만요. 제가 요거 사소한 건데 요거 앞뒷장을 좀 왔다 갔다 하느라 좀 실수를 했는데 얘를 매물 종류가 아니라 얘가 거래 구분이네요. 매물 종류는 이제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여기 거래 구분이라고 하고 새로운 필드를 하나 만드는데 이번엔 거래 구분 2라고 만들게요. 거래 구분 2. 네. 자, 일단 저장부터 하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거래 구분 2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거래 구분 2는 IIF 만약에 아까 만든 여기 거래 구분 있잖아요. 거래 구분. 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얘가 뜬 겁니다. 저장을 안 했으면 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자, 거래 구분이 만약에 B면 매매, 그렇지 않으면 전세. 이렇게 하면 끝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한 글자를 뽑아내는 필드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if문을 하는 필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보면은 자, 여기에 뽑아내는 필드 따로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전세인지 매매인지를 해석을 해냈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if문 함수 안에다가 mid 함수를 넣어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얘를 결과를 보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랑 똑같은 건데 한번 여러분 테스트 삼아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풀어볼 텐데 다음 페이지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매물 코드에서 매물 종류를 생성하는 거예요. 아까는 거래 구분을 생성했잖아요. 이번에는
첫 자리를 따는 거예요. 1 하면 되겠네요. 자, 첫 자리를 따는데 아파트, 빌라, 상가니까 이번에는 if 안에 if를 3개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if 안에 if를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예요? 그냥 스위치문을 써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해 보시고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다 하신 학생은 손을 들어 주세요. 한 20명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 거랑 똑같은 거고요. 위치만 달라졌고 조금 어려워졌죠. 2개가 아니라 3개라는 점이 달라졌는데 자, 계속 다 한 학생은 손을 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 쉬는 시간에 쪼끔 여러분 번거롭겠지만 원래 이제 그냥 회의실을 유지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끊겨서 제가 좀 한번 뒤었기 때문에 어 요거 쉬는 시간 될 때 회의실을 닫을게요. 회의실을 닫고 요거 저장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따 15분 있다가 다시 열 테니까 여러분이 번거롭더라도 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석 체크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저도 좀 번거로운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나중에라도 제가 출석을 그때그때 지금 분명히 제가 요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인데 가상대학을 링크를 안 누른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이 보여요. 근데 어 혹시 여러분이 수업에 들어온 건 들어온 건데 가상대학 확인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출석 체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요 생각을 한번 하시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근데 제가 막 그렇게 타이트하게 지금 온라인을 할 생각은 없으니까 나중에 본인이 양심껏 수업을 들었는데 실시간으로 듣건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건 들었는데 체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네 뭐 "고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